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콧소리 장렬하네요. 더 빠지실 것 같아요. 네, 2단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다 들으셨죠? 여기 오면 완전히 엄청 유익할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Q&A는 저희가 한 2달 동안은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Q&A를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궁금한 게 생기고 질문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 Q&A를 할 때는 내가 뛰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면서 좀 각자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내가 현장에서 뛰는 거 플러스 정말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비즈니스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일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리더님들이 아마 제품일 수도 있고 질병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여기서 Q&A로 가져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폰서님들이나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논의하시면 되고, 여기서의 앞으로의 Q&A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기 앞에 나오는 우리 리더스 분들이 답변을 상황에 맞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 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선 제가 Q&A 전에 이거 꼭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공간을 쓰잖아요. 여기가 이석영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공간인데 우리가 이 공간을 쓰면서 이 이석영이라는 이런 분의 이 마인드를 여기서 우리도 장착을 해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엄청난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들어올 때 주차장에서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입구에 써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이분은 1855년부터 1934년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남양주에는 자랑스러운 분이 한 분이 더 계시죠.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과 그 전에 계속 그분만 밀었었어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근데 이 이석영이라는 분이 좀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도서관도 건립이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화도읍 가공리 등을 팔아서 만든 여기가 화도읍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가 가공리인데 여기 화도읍과 가공리 일대가 다 이석영이라는 이분의 땅이었었대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고 이 나라를 빼앗기자 이걸 다 팔아서 만든 40만 원. 그 당시에 1910년이죠. 그 당시에 40만 원을 가지고 중국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 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에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내 새끼들 뭐 생각도 안 하고 물론 같이 갔겠죠. 어떤 그런 본인의 안위와 이런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 그 당시 아시는 분들 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10년도에 40만 원이 지금 2020년 기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얼마일까요? 40만 원인데 그 당시 40만 원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얼마일까요? 400억? 네? 400억? 10억? 400억 위 제가 위아래 해드릴게요. 4조까지는 아니에요. 1조 이상. 2조 맞아요. 그 당시에 40만 원이 지금 기준으로는 2조 이상이래요. 리더님들 지금 내가 내 땅을 팔아가지고 2조를 벌어서 그거를 나라를 위해서 신흥 무관학교 설립과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겠어요? 없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민족의 어둠을 밝힌 빛나는 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저기 주차장 입구에 들어올 때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하얗게 써 있어요. 근데 진짜 저도 그냥 뭐 되게 유명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의 그 전 재산을 바쳐서 이조라고 하는 정말 대대 손손 자자 손손 대대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 이석영이 여기 오늘 분이 도서관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유산화를 함에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의 이 기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 나눔을 실천하든 뭐 나라를 하든 아니면 뭐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선교를 하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뭐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수술을 시켜주던 등등등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그 어떤 선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분과 같은 꿈을 이조원의 꿈을 우리도 가져가면서 좀 큰 꿈을 가지고 남양주 RTS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슴에는 이상을 품고, 그렇죠? 내 가슴에는 이상과 꿈을 품고 머리로는 정말 생각하면서 제대로 그리고 손과 발로는 열심히 뛰면서 우리가 뭐 목표는 이조원이라고 내가 나름대로는 하지만 또 본인들의 꿈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좀 멋지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떴을 때 정말 이분 뭐 우리 신민경 뭐 한경환 뭐 우리 리더님들 아니 뭐 이제 이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정말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사셨구나 하면서 그 자식과 그 자자손손 대대로 그 자손들이 칭송을 받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 아까 들어오면서도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뮤비와 이력서와 이런 곳에 정말 멋지게 글이 남겨질 수 있을 만큼 큰 뜻과 희망을 품고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작은 돌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안 되겠죠. 나는 큰 뜻을 품고 이상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게 사업의 뭐라 그러죠? 사업의 롤러코스터, 감정의 롤러코스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일반 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시작이고 이제 길이면 여기에 길이 뭐 요만큼 펴 있는 데도 있고 이만큼 펴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펴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공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만한 나의 마인드가 요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이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요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내 롤러코스터 내 감정의 롤러코스터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크기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앞으로 전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최소한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얘보다는 커야 되겠죠. 여기를 다 통과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나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면 여기를 그냥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나 자신감이나 아니면 뭐 생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럼 가다가 여기 폭 들어가. 못 나와, 안 나와. 옆에서 누가 가다가 글로 떨어졌네. 너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겨우 나와. 가다 여기 또 떨어져. 여기 또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왕 아까 제가 그래서 큰 꿈을 말씀드린 건
이석영 같은 분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이 정도가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엄청난 꿈과 이상을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런데 내가 지금 유산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유산화를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는 시간 여기는 CVP 성장 뭐 인컴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시작은 이제 보통 뭐 제로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추가 비씨를 얼마나 잘 받은 걸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도 가게 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거예요. 저도 제가 골드 가고 1년 있다 이그젝 골드, 1년 있다 루비, 1년 있다 이그젝 루비, 그다음에 1년 있다 에메랄드, 1년 있다 이그젝 에메랄드, 1년 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갔어요. 제가. 그럼 저는 성장만 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안에서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진짜 마음이 뭐 이렇게 이러면서 저도 갔어요. 이 안에 자세하게 들어가서 요 선 안에를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굴곡을 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결과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자 스폰서님이나 모든 분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다 이렇게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이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뭐 이게 이렇게 길 수도 있고 그렇게 가면서 갔어요.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지 않다라고 해서 문제될 거 없고 내가 이렇게 큰 마음만 가지고 여기를 간다라고 하면 점점 우리가 나아질 거니까 감정의 소용돌이에 내가 너무 지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였는지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교재 안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라고 해서 그게 아예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우리 그룹 교재였는지 아니면 유사나 본사의 그런 어떤 책자였었는지 비즈니스 가이드북인가? 예. 거기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제 이겨내면서 가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자? 이석영. 우리 여기 저 말고 아유 저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여기 남양주 미팅 오시는 분들은 이석영 이분을 이 도서관은 앞으로도 길이 나오면서 갈 거 아니에요. 이 자손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지. 이게 뭐가 자부심이 있고 대단해. 그리고 이 나라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이주면은 신흥 무관학교를 거의 그분이 다 세우셔가지고 가셨을 거라는 이렇게 생각이. 한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로 하고 이제 궁금한 거 하나만 받겠습니다. 하나만. 난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아니 괜찮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인데요. 잡이 좀 많으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PPPS를 안 하셨어요. 그분 또한 저는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세미나 오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탈퇴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계속 소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옷도 끊고 뭐 지금 안 하고는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금요일날 가서 너무 고맙다, 소개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후속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PPPS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 잘 레그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우선 뭐 그 스폰서님하고는 상담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네, 오늘 이게 우선은 저는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그분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 밑에 아무도 안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이거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방법은 이미 PPPS 기간도 다 지났고 하니까 6개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그때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보통은 또 이제 첫 번째로 해드리게 되고 아니면 연간 PPPS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8월 달에 또 보상 플랜이 어떻게 이제 바뀔지 모르고 또 그때 또 기회가 왠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지금 애매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혹시 있지 않을까 막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계세요. PPS만 해놓으신 분들 중에서도 기다리면서 혹시 우선 요번 8월 컨벤션까지는 봐볼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거죠. 내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가입을 하고서는 당장은 저걸 올리지 그 공동사업자로 올리지 않는 방법. 예. 그래서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시기는 하죠. 근데 그래도 이게 내 남편 통장이 아닌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가입을 했을 때 6개월이 지나서 탈퇴를 하고 공동사업자를 하고서 와이프로 옮길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게 원래 부부가 한 코드인데 그럼 너무 부부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 되고 한참 있다가 이제 뭐 몇 년 지난 뒤에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그때는 뭐 본사에서 그렇게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바로 하게 되면 이게 계획적인 게 완전히 다 탈원하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제재가 들어올 거니까 모른 척하고 한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배우자 명의나 뭐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져가서 그 밑으로 라인을 내리고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면 뭐 나중에 내가 그리고 특히 부모님 뭐 명의를 쓰면 내가 이쪽 살려놨으면 이쪽 라인으로 내가 들어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다 그러면 뭐 10년 안에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로 생각을 하면 그 내가 상속받으면 이것도 냈고 이것도 냈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친정 여자분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 명의를 활용한 당장 나는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그러다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 통장 뭐라 그러지? 체크카드 같은 경우 내가 만들어가지고 저는 뭐 내가 쓰고 다니면 부모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용돈 좀 드리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 명의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남편 명의 활용하는 거,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나는 내 이름으로 가고 싶어. 근데 나는 PPPS 못한 게 너무 속상해. 그러면은 6개월 준비하시는 거 그렇게 가져가고 보통은 그렇게들 지금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달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쩔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를 들자면은 또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또 가장 좋았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미국 컨벤션 가면 추가 비식을 줄까 또 PPPS를 다시 한번 뭐 해줄까 어떤 큰 선물을 줄까 여러 가지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시죠? 유산화 본사의 프로모션은 그날 딱 돼야지 뜨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본사에다가 경험홀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나? 그래서 그거는 우선은 요청을 해놔봤거든요. 그것도 무슨 뭐 일주일씩은 아니어도 한 2, 3일 정도는 먼저 우리 킥오프 세미나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판매할 겁니다라고 해서 막 한 달 전부터 공지하잖아요. 그럼 준비하고 있다 그때 여기 땅 하고 사듯이
이 프로모션도 우리가 2,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공지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살 수 있게 준비의 기간을 달라라고는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 그 시간에만 딱 발표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이 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의 상태, 이분의 마인드 그리고 선택을 여러 가지를 주고 선택을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이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PPPS가 이 정도인 거고 뭐 앞으로도 이렇게 평생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기간을 넘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가시는지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려서 방법은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좀 그래도 좋으시겠냐라고 해서 선택을 그분이 하셔야지 나중에 원망을 안 하고 후회를 안 해요. 본인이 선택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파트너들을 후원을 해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래도 스폰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만 알려주고서 나중에는 이렇게 원망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는 거는 파트너가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을 때 나중에 본인이 후회를 하고 바꿀지언정 이게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리더님들 결혼하실 때도 엄마 아빠가 엄청 환영한 남편들도 있겠지만 엄청 반대한 남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근데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원망을 못해요. 저희 엄마가 나중에 그랬거든요. 저기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원망할까봐 얘기 안 했다고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 했듯이 그래서 자세한 거를 알려드려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 있고 그리고 연간 PPPS 날짜가 만약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 분이 그 연간 PPPS 날짜가 좀 요때쯤이다 그러면 저는 연간으로 가져가서 하다가 한번 갱신의 기회가 오면 또 가져가는 왜냐하면 어쨌든 연간 PPPS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사람들의 15%는 평생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간 PPPS를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가입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8주의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 한참 지났는데 차라리 1년이 지났으면 너무 좋죠. 왜냐면 연간 PPPS 날짜가 요때니까. 그래갖고 우선은 8월 달까지는 연간으로 가져가다가 그 좋은 기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활용을 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뭐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연간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간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진짜 일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매년 4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인드만 되어 있는 분들 보면 그냥 그 1년에 한 번씩 4명 그 소개하는 그 기간에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게 위에 스폰서하고는 상관은 없죠. 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남녀영 누비님 얘기하셨듯이 내 소개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PPS나 PPPS는 만들어내라. 40명이실이잖아요. 누가 나중에 어떻게 막 성장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보너스니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Q&A를 저랑 남녀영 누비님이랑 진행을 요번 기수에는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져갈 거니까 뛰시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 같이 질문 준비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